월요일 아침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초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부승찬 의원, 목용정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첫 방송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방송이에요. 예. 첫 방송 이후에 좀 반응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잘 나갔다. 잘 나갔다. 그리고 잘 나갔다. 한마디라도 네, 더 맞아요. 그 말 한마디로 국민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시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차피 본인들께서 다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지만 누군가가 그 본인이 아는 누군가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긁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네. 좀 쾌감을 많이 느끼시고 그나마 조금 속이 편해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두 분 이제 의원 이 활동을 하시면서 의정 활동하시면서 SNS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전체 영상 아니면 VOD 많이 올라가니까요. 네, 예. 직접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부승찬 의원님. 직접 홍보해 주시고 봉정 의원님. 지금 부승찬 의원님을 직접 언급하신 거는 저는 네. 잘하고 있다는 아.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SNS를 보니까 봉정 의원님 정말 아기자기하게 잘하시는데 저희 보좌진들이 능력자들이 아. 많으세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부승찬 의원님 SNS 보면서 조금 더 다듬어야겠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식은땀이 나네요. 예. 네, 잘하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예. 자, 뭐 저희가 뭐 이 여러 가지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말씀을 좀 해봤고요. 두 분 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또 응원을 하고 열심히 초선 의원으로서 투지와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원한다는 말씀을 다들 하시고 계시니까요. 힘내시고요. 네. 자,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물풍선을 두 차례 어제 또 북한이 날려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대북 방송도 시작을 했고 오물풍선을 보내면은 우리는 더 대북 방송도 늘려가고 반응을 더 세게 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반도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얘기, 뭐 선제 타격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보니까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아까 우리 국방부 대변인 출신이신 네. 부승찬 의원님 말씀을 잘 해주시긴 했는데요.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풍선을 날리지 말자가 아니잖아요. 물론 풍선 대북으로 날리는 풍선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라고들 평가를 많이 하긴 해요. 그래서, 확성기도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해요. 10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은 그들이 불편하고 그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보내지 말자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네.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말자라는 게 저는 주 요지라고 보고요. 북한 쪽으로 날리는 대북으로 날리는 풍선에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실어서 보내죠. 근데 우리가 드론 하나만 날리더라도 원래 날리는 게 되게 엄격합니다. 아무 데서나 드론도 날리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네. 근데 일반 민간 단체에서 상공으로 우리 영공으로 뭔가를 날려서 올려보낸다? 이것 자체도 벌써 문제가 있고요. 그것 자체도 일단 폐기물이에요. 북한이 보내는 것도 오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저는 GP에서 근무할 때 우리 쪽에서 날리다가 터져가지고 우리 쪽으로 다시 오는 삐라도 주워봤거든요. 그렇죠. 바람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아무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걸 모르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추가적인 액션을 취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 총풍 사태라고 불렀던 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뭐 풍선을 이용한 거니까 풍풍 정도 되려나요? 풍풍을 기억하는 게 아닌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정말로.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반도 긴장 고조를 어떻게 보면은 용인하나 아니면은 이걸 좀 그래서 안 되겠지만은 뭐 즐기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보통 일반적인 수교를 한 나라 간의 외교를 통해서 국가 간의 분쟁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북한과 외교를 할 지금 상태인가? 외교를 할 수도 없거니와 네. 그리고 외교 단계가 아니라 그냥 대화의 단계도 닫혀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서로의 국민 또 우리 국민이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을 우리가 방치, 방조, 방임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의무, 정부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물풍선이 또 왔고 우리도 이제 확성기 더 확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새로운 대응까지 예.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긴장이 어디까지 고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기 상황이고 맞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부부가 내외가 오늘 출국하지 않습니까?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국빈 방문한다고 하는데 글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떠나는 모습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일단 가실 때 네. 기내식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얼마 드는지 다 국민들에게 뭐 못 알릴 거 없지 않습니까? 다 알리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들고요. 먼저 예. 물론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네. 국가의 뭐 최고 권력을 갖고 있고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는 뭐 이해하겠지만 과연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상황으로 나가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그렇게 나가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네. 잘 해결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가는 것인가? 하다못해 방향이라도 정해놓고 나가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도 충분히 나올 것 같고 특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불거지는데 어디가 아빠 어디가 뭐 이런 제목도 생각나는데 대통령 어디 가세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니면 여사님 어디 가세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액트지오 이야기하셨는데요. 네. 저는 그 석유라는 게 우리는 산유국의 꿈을 저를 비롯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부터 얼마나 많이 꿈꿔왔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한번 써먹은 수법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총풍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총풍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슈 전환. 이제 국민들께서 근데 분명히 이 왔다 갔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다시 진짜 본질의 이슈를 다시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본질로 그러니까 이 최혜병 특검법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 3일에 윤 대통령이 이 산유국의 꿈을 우리 국민들한테 꾸게 하고 그 이후에 논란이 더 커졌어요. 그럼 과연 산유국의 꿈을 얘기했던 윤 대통령 또 해외 순방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지율에 어떻게 반영됐을까 궁금했었는데 오늘 리얼미터 대통령 지지율 결과 나왔습니다. 봤더니 31.5% 지난주보다는 0.9% 포인트 올랐더라고요. 근데 축하합니다. 축하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도토리 키재기처럼 총선 이후에도 30% 초반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뭐 30%대, 한국갤럽은 20%대 계속 쭉 나오고 있는데 리얼미터에서조차 30% 초반밖에 못 간다. 지금 모든 카드 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다 쓰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모습. 이건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네. 국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희망을 주는 지도자 또는 희망을 주는 제일 권력자 네. 그 시대는 좀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단순히 국민들에게 희망을 산유국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브리핑을 했다. 전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석유가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이렇게 가겠다. 네. 이런 큰 우리 정부는 이렇게 꿈을 꾸고 있고 단순히 우리 정부를 넘어서서 다음 정부까지 대한민국이 가야 할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기가 막힌 발견을 했다. 그리고 네.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고 정책을 이야기하는 브리핑이라고 보고요. 액트지오 이야기하셨고 석유공사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그 액트지오라는 곳이 체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정지가 됐는데 지금 내놓은 이야기로는 텍사스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아니 지금 여기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텍사스가 됐습니까? 텍사스 주입니까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브리핑한 사안이고 네. 대한민국의 혈세를 끌어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모르겠고 예. 사람들이 지금 주목했던 게 이 여러 가지 석유 관련된 주식 종목들이 한번 딱 맞아요. 올랐다가 폭락을 했죠. 근데 여러 가지 매도를 한 쪽이 국민연금 쪽에서 맞아요.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예, 했다라고 예. 해요. 물론 뭐 연관성을 제가 연결짓자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국민연금 쪽에서는 정말 이 투자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탑급 정보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정말 그런 내용들을 확보하신 분들이 저는 투자에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판단하기에도 아니라고 보신 거겠죠. 이게 그렇네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 그래서 정말 운 좋게 또는 정말 감사하게도 석유가 발견됐다. 석유나 네. 가스가. 그럼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익
요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요. 국민의 혈세를 과연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막대한 양의 국민 혈세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는지 네. 대통령까지 발표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일단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궁금하죠. 두 번째로는 네. 그렇다면 여기 석유 매장이 확인되고 그 다음에 나온 여러 가지 이익들은 국민의 혈세로 투입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 가지고 발견된 이 석유 매장 활용은 과연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 정도 계획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대한민국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게 대통령 발표 이후에 그것도 네. 사실은 장중에 주식시장이 열려 있는 가운데 발표가 돼서 석유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빵 터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팔고 나온 분들이 제일 위너가 아닐까 생각 들어요. 결국에 부럽나 이거 그런 건가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뭐 잘했다고 우리가 또 칭찬해줘야 되는 건가? 근데 또 그걸 받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일 맞아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브레우 고문의 기자회견에는 오히려 주가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런 거 볼 때 와 이거 뭔가 돈 번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브레우 이 고문이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 그러니까 그 지정에서 입찰할 때 네. 이 액트지오가 어떻게 참여가 됐을까? 이거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궁금한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항. 국정조사 나중에 분명히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해야 봅니다. 된다, 저는. 그 사람. 그럼요. 저는 세금 우리 연말정산 같은 것도 하지만 네.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 세금의 조세 저항이 참 적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에 민감한 우리나라에 체납한 곳이 이 커다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예. 나선다는 건 참 문제가 있다 보고요. 이제 국회 이제 민주당 우리 당에서도 네. 생각하고 있는 게 국정조사나 음. 청문회 해당 그 어. 장치들을 잘 활용하자라는 기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조사 나중에 필요하면 국정조사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전에라도 청문회 같은 내용 방식으로 국민분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또 네. 어떻게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 피하지 마시고 소극적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뭐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거 과학까지 정쟁으로 끌고 가냐 뭐 이런 반응을 좀 내놓고 있긴 한데 이게 정쟁으로 뭐 치부하고 공방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뭐 천공도 뭐 과학이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천공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린 예. 건데요. 이 여기도 천공 등장하죠, 맞아요. 이 얘기도. 대통령실은 예. 모니터링을 해야 해요. 적어도 우리가 예전부터 천공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 그리고 뭐 부승찬 의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고 네. 계시지만 그런 정도의 야권이나 국민들의 의혹과 의문이 있다면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을 피해가고 우리가 이하 부정관이라 했습니다. 괜히 불필요한 곳에서 본인들이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천공 관련된 부분을 네. 충분히 해명하거나 그 부분을 또는 배제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천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는 모니터링을 안 했거나 그래서 무능하거나 아니면 네. 모니터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행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뭐 제가 그 성명. 네. 행시를 준비했거든요. 한때는 그 직업 공무원을 꿈꿨던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벌써 이제 정부 부처에 가서 열심히 사무관, 그렇게. 서기관을 바라보고 예. 하는데 아니 정부 부처에 계신 제 선배가 되실 뻔했던 공무원 고위 공무원 여러분 네. 양심을 찾고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아까 뭐 이 통일 천공 시나리오 얘기를 하다가 액트조 얘기 왔는데 여기서도 이 천공이 이 산유국의 꿈에서도 돌고 돌아 천공이. 천공 얘기가 나오게 돼서 좀 글쎄요. 아 이렇게 갈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네. 자 그래서 그야말로 이런 우리 안보도 그렇고 산유국의 꿈도 그렇고 천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들 얘기하다 보면 결국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부를 믿을 수 없으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으니 국회만이라도 정신 차려 계속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원구성 협상을 위한 본회의가 오늘 열릴지 말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어떻게 뭐 전달받은 게 있으세요? 일단은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대기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대기. 당연히 열려야 되고 음. 열릴 것이라고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고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분명히
협상안을 들고 나와주길 저희는 바라고 있는데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도 사실 안타까워요. 저희가 안타까우세요? 죄송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네. 그분들도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나 어떤 움직여야 되는 방안들을 분명히 네. 본인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아, 현실적으로나 명분적으로나. 그러나 네. 그 뒤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소나기가 분명히 뻗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 봅니다. 움직일 수 없다. 저도 이번에 이제 국회 본회의 처음 열릴 때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밖에 서서 막 이렇게 낯설은 풍경이죠. 이렇게 막 하다가 또 이제 바닥에 앉아가지고 또 거기서 의원총회도 하고. 그거 정말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네. 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을 바라보고 그걸 하셨어요. 맞아요. 저는 그게 좀 의아했어요. 아, 들어가고 싶어서. 왜 그 저는 오히려 그런 뭔가 퍼포먼스를 하시고 싶으셨다면 네. 본회의장을 못 들어가게 하는 방향에서 또는 야당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도대체 어딜 바라보고 저 집회를 예, 하시는 예, 건가? 예. 물론 의도는 있으셨겠지만 저 일단 의아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국회의 움직임을 막고 있는 거는 네. 야당이 아니라 본인들이라는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들께서 현재 상태를 자각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자각하시고 여러 가지 협상들에 나오셔야 되고 협상을 하자고 5월 중순부터 저희 원내대표단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 걸로 압니다만 그때마다 계속 빈손으로 오셨고 빈손으로 오셨으니 빈손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술의 공수겁니다. 다시 한번 의미 있는 협상안을 네. 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영역 그리고 선출되어 있는 선출자로 이루어진 영역들이 있죠. 대통령도 사실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의 헌법기관이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법과 정치 영역이 일정 정도 혼재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정치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그렇게 많이 외치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상태에서 네. 결국은 서로 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간의 내용들을 이해해 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거부권, 제2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평가받더라도 당시 대통령들은 제2요구권을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아. 이건 역시 국민의 의견이고 이거 역시 이 정치의 일환이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제2요구권을 그렇게 남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법적 또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제2요구권을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각 당의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1호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맞아요. 그리고 의원들끼리도 서로 좀 공동 발의를 함께 하자는 식으로 많이 서로 본인의 법안을 어필을 많이 하세요. 국민의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네. 비슷할 거라고 당연히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들께서 본인의 지역이 됐든 본인이 생각하시는 정치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국정 현안이 되었건 간에 네. 1호 법안 빨리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께서 발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본인들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진심이시라면 지금 바로 일합시다. 일해야 됩니다. 일합시다. 그래요. 어제도 우원식 의장이 지역에서 현장 민원실 운영할 네. 때 기자를 만나서 한 얘기가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총회까지는 기다려보겠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3시에 잡혀 있더라고요. 일부러 왜 하필 3시입니까? 원래 1시 반 뭐 이렇게 하는데 3시 하는 의원총회 거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3시에 했더라고요. 또 침대 축구 스타일로 가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시간 끄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침대 축구 좀 많이 안 해요. 거기는 실력이 이제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중동 축구도 실력 좋아져서 침대 축구 안 합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침대 축구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헌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 법률적으로 예. 정해져 있는 내용이자 역할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무슨 특위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건 거는 뭔가요? 그거는 그 국회 밖에서 그냥 하겠다. 그럼요. 이게 법적인 기구입니까? 네. 도대체 이게 국회의원의 역할로서 해야 될 상임위 역할이 있는 네. 건데 이거를 대놓고 부작위하시고 다른 내용으로 그걸 이끌어 나가시겠다?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이.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때도 저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맥주로 이제 축하 파티를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에 첫 본회의에서 뭐 집회하고 막 팔뚝질하고 이럴 때 이걸 과연
누구를 향해서 누구 보라고 한 그런 집회일까 시위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용산을 향한 대통령을 향한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걸 좀 보여주는 같은 군대에서 상황으로. 사고가 너무 많아요. 지금 뭐 네. 12사단 관련된 여러 훈련병 사망 사건도 안타까운 사건도 있는데 네. 그 관련해서 과연 국방부 그리고 군은 잘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군 기강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부의장님 선출도 안 돼 있고요. 그런 참 웃긴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소식으로는 법사위 그리고 과방위에 지원하신 국민의힘 의원이 별로 없으시대요. 그래요? 네. 아니 거의 어떤 모 의원에는 아예 아무도 지원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싸워야 되니까 거기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가면제 머리를 갚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현상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신 있다면 더 나와서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옳은 방향, 본인들이 생각하는 옳은 네, 방향을 네. 여러 가지 내용으로 채널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피하고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죠. 6월 6일 날 우리 현충일에 네. 이제 가서 윤 대통령께서 발언한 내용을 제가 정말 귀 기울여서 들었어요. 그 자리는 뭐 전몰 군경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다. 그렇죠. 가장 최근에까지도 국가를 네. 위해서 국가의 명령을 받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던 분들에 대해서 넋을 기리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과연 저 자리에서까지도 우리 최상병 님을 외면할까 생각을 했는데 끝내 외면하더라고요. 저는 대통령 본인이 그동안 표방하시는 그런 큰 리더십 또는 뭐 형님 리더십 하실 거면요 더더욱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순직한 우리 해병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큰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얘기하지 않았다. 참 글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속 느끼고 있겠지만 과연 대한민국이 이대로 괜찮은가? 대통령은 정말 어디에 있는가? 또 대통령 관련된 대통령 부부 관련된 의혹들은 왜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고 수사되지 않고 있는데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만 이렇게 몇 년째 계속 끌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정말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민의에 따라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이 원구성 이렇게 또 21대 국회처럼 민주당이 이제 몰고 가면 역풍 맞을 거다 이런 의견도 보수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보수 뭐 언론 이런 데서는. 희망사항이겠죠. 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시고요. 우려하실 수는 있겠죠. 이게 좀 과하진 않을까? 저는 그 건강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네. 건강한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역풍이 문제가 아니라요. 네. 혹시 역풍의 우려, 역풍의 그런 걱정이 있으시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내용 그대로, 당원들께서 원하시는 내용 그대로 저희는 움직이겠습니다. 네. 댓글 보니까 파랭이꽃님이 목용조 의원님 화이팅 말씀 주셨고 정미진님도 민주당 잘한다. 그리고 역풍 없습니다. 푸른향기님의 의견도 있고 모양님도 목용종 의원님 화이팅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김태현님도 안녕하세요 부승찬 의원님 인사해 주셨고요. 토리토리님 목용종 의원님 출연 중이시군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댓글을 보니까 목용종 의원님 응원 댓글이 더 많습니다. 최근에 네. 엊그제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댓글 동원한 거 아닙니까? 엊그제 구독자가 1,000분이 한꺼번에 늘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네. 다음 주에도 더 저희 알찬 내용으로 또 그렇지만 또 무겁지 않게 또 경쾌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